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여러분 받침에 대한 규칙이에요. 받침에 대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글자의 받침 부분에 모든 자음을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히읗까지 모든 자음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자음들이 이렇게 받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표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만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발음되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라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요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요거부터 아셔야 돼요. 받침이라는 것은 여러분, 받침에는, 우리나라 받침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바로 홑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겹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쌍받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을 나눠서 얘네들이 받침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홑받침은 여러분 홀로 있는 받침들을 얘기해요. 기역, 니은 이런 식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솥단지 할 때 그쵸? 요런 식의 것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홑받침이라고 그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입니다. 겹받침이요.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역 시옷이라든가 니은 지읒이라든가 니을 비읍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나오는 게 서로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게 겹받침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쌍받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쌍받침은 2개밖에 없어요. 쌍기역과 쌍시옷 2밖에 없습니다. 물론 초성 부분에서는, 글자의 첫 부분에서는 디귿도 있고 비읍도 있지만 우리의 받침 부분에서는 쌍기역하고 쌍시옷 2개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홑받침이란, 겹받침이란, 쌍받침이란 얘네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합니다. 네,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홑받침부터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홑받침이요. 기역부터 시작해서 제가 히읗까지 써놨어요. 얘네들이 다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표기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다 표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나 이 중에서 몇 가지, 7가지만 저희가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발음이 7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떤 거냐? 예를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만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예요? 기역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박씨 혹은 우리가 이제 뭐 지붕이나 이런 데 있는 박들 있죠? 얘를 갖다 발음할 때 그대로 박이라고 이렇게 발음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만남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랬을 때 이 만이라는 거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해라 이런 단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발음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얘부터요. 시옷으로 표기는 하지만 발음은 시옷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음은 뭘로 하느냐? 디귿으로 합니다. 지읒도 디귿으로 합니다. 치읒도 디귿으로 하고요. 얘는 기역, 얘는 디귿. 좀 비슷비슷하게 가죠,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히읗이라고 하는 건 디귿으로 발음납니다, 여러분.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원래대로 발음되지 않고 다른 걸로 바뀌는 요렇게 발음되는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표음으로 발음난다, 대표음으로 발음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대표음으로 발음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얘네만 발음되는구나. 그러면 얘네를 좀 외우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외우느냐? 그쵸? 얘를 이렇게 외우는 경우도 많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얘네만 발음이 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이게 남자 학교 이런 데는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아이 뭐 어떤 다리가 보이던 아니면 가느다란 물방울이던 어쨌든 외우셔서 얘네들이 홑받침에서는 얘네들만 발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시옷과 지읒 얘네들은 대표음으로 발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느냐? 늪이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발음됩니다. 발음 우리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 다 전체 쓰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밭이요.
티읕이죠. 여기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주는 거예요? 밭이라고 하면서 디귿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키읔으로 쓰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뭐야 돼요? 부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숫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디귿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낫이라고 하는 게 디귿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죠? 쓰는 게 아니라 발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낫으로 발음될 거고요. 얘도 낫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발음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표기와 발음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똑같더라 얘네가. 그다음에 얘는요. 그대로 얘 쓰인다고 그랬잖아. 표기에 쓰이는 게 발음도 그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얘도 그대로 가시면 돼요. 다 이거 네, 발음 표시들 해줘야 돼요. 법도 얘는 그대로 가시고 얘는 티읕이었으니까 여러분 얘는 어디 갔어? 티읕이었으니까 얘는 디귿으로 발음을 한다는 얘기고 얘는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비읍으로 발음하고요. 예, 이응으로 그대로 가네요. 얘는요 디귿으로 발음해 주시고요. 얘는요 숲이니까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히읗자 중요하죠? 얘는 히읗 이렇게 발음이 되겠네요. 네, 이게 호받침들이었습니다.